안녕하세요. 웹툰 잼잼입니다. 네이버 웹툰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있고 작품들마다 작가님의 성향이 들어간 다양한 그림체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나 그림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저의 주관에 따라 선정한 것이며 다른 의견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네이버 웹툰에서 그림체가 뛰어난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나윤희 작가님의 고래별 경성의 인어공주입니다. 2019년 6월 첫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나윤희 작가님의 전작인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이 2018년 7월에 완결이 났는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고래별 준비만 했나 싶을 정도로 영화 못지않은 긴장감과 뛰어난 작화로 재미와 작품성 모두를 잡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다가 높은 퀄리티의 작화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소화해내고 있어 작가님의 손목이 걱정되는 작품이에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얼굴에 들이우는 그림자, 이런 빛을 이용한 화면 구성이 아름답고 얼굴 윤곽이나 색감이 조선시대 수채화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인물들의 표정이 너무 생생합니다. 때는 1926년 일제 식민 지배하에 조선입니다. 17세의 소녀 수아는 군산 일대의 친일파 대지주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의 가난한 형편으로 5살의 몸종으로 팔려온 신세로 그 집 아가씨 윤아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윤아 아가씨는 친일파인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에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실의 화초같이 살 수밖에 없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수아는 부상을 입은 채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독립운동가 의현을 발견하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죠. 그 후 의현은 떠나게 되고 수아는 의현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혹시나 의현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금화여관으로 쪽지를 전해주러 길을 떠납니다. 수아는 시대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인물인데요. 시대의 흐름 속의 독립운동가 의현과의 만남은 수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 궁금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홍 작가님의 현옥입니다. 홍 작가님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고양이 장례식, 화자 등을 연재한 작가님으로 다음 웹툰에서 쭉 연재를 하시다가 이번에 네이버에서 첫 연재를 시작하셨어요. 현옥은 금요 웹툰으로 2019년 9월에 연재를 시작한 신작 웹툰입니다. 1화를 보자마자 미친 퀄리티를 보고 바로 미리 보기 전부를 쿠키를 구워서 봤을 정도로 그림 실력에 현혹돼서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1935년 경성 한 무명의 화가에게 70대 여성의 초상화 의뢰가 오는데요. 의뢰인의 집에 간 화가는 70대가 아닌 20대의 외모를 간직한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성은 지금 모습을 기준으로 70대의 모습을 상상하여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숙소에는 그동안 다른 화가들이 그려왔던 여인의 젊은 날이 담긴 초상화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우연히 전임 화가가 남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상화를 완성하지 말 것. 배옥적인 여인의 초상화 의뢰를 맡은 화가와 점차 밝혀지는 여인의 정체와 미스테리한 사건들, 그리고 어느새 여인에게 현혹된 화가의 이야기, 현옥입니다. 댓글에 분량이 짧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하나에 80컷에서 100컷 정도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저 정도 퀄리티면 일주일에 이만큼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분량이 짧다라는 불평은 못하겠더라고요. 세 번째 작품은 이게 무슨 황비입니다. 전현서, 은영 작가님의 공동 작품으로 작화가 왠지 네이버풍은 아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소설이 원작인 웹툰 느낌이 들어요. 얼굴을 잘 그리시는 작가님들은 많지만 이 작품은 한복, 신발, 장신구의 색감이 화려해서 더 몰입이 잘 되는 작품입니다. 궁중옷 묘사가 웹소설 일러스트 같아요. 콜센터 직원인 진예롬은 다른 세계 황제인 남주인공 황후에 전화 한 통으로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특징은 기분 좋으라고 돌려 말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돌직구 세상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걸 인정받아 황제의 비위 전담 대신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여주는 이 세상의 거짓말을 모르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돌려 말하는 법을 모르는 세상이라 대사 하나하나 은근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곤 합니다. 그
극 전반적인 느낌은 개고와 판타지 로맨스인데요. 지금은 황제 비위 전담 대신이지만 언제든 황제의 아내인 황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 남주가 지나치게 잘생겼어요. 전 쿠키를 구워서 보고 있지만 스토리적으로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다거나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 쿠키 맛집까진 아니지만 유쾌하게 전개되어서 기분 좋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소영 작가님의 모퉁이 뜨개방입니다. 소영 작가님은 오늘도 핸드메이드를 그린 분으로 숲속 공기처럼 깨끗하고 맑고 보드라운 그림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웹툰을 그리는 작가님이에요. 이번 작품 모퉁이 뜨개방도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과 따뜻함이 담긴 힐링물인데요. 모퉁이 뜨개방은 회색빛 일상에 지쳐있던 현아가 어느 날 알게 된 뜨개방에서 마법사 같은 할머니와 귀여운 털뭉치를 만나면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간다는 스토리로 일상 힐링 웹툰입니다. 작화가 한편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색감으로 그려져 웹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네이버 웹툰의 그림체가 좋은 작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선정한 작품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잼잼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